12월 5일 오후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요, 중부 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문경휴게소 정문입니다. 원래 여름이 그렇게 길게 이어지더니 그래도 계절은 이기지 못하는 모양이에요. 12월 달인 지금은 그 무성하던 모든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들만 이렇게 남아왔습니다.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이런 나무들을 볼 때 이 겨울은 나무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시련의 계절 같죠.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, 이 겨울이 사실은 이 식물들에게도 꼭 시련만은 아닙니다.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자라봐서 아는데요, 이 나무가 이제 아주 쓰러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분해가 되잖아요. 분해되는데 맨 먼저 분해되는 쪽은 여름에 자란 나무의 그 나이테가 있잖아요. 여름에 자란 나이테는 빨리 분해돼요. 그런데 겨울에 자란 나이테는 좀 좁아요. 여름에 자란 나이테에 비해 가지고는 색깔도 진하고요. 근데 그 좁은 그 부분은 빨리 분해되잖아요.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이 겨울에 성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떤 면에는 나무의 재질을 단단하게 하는 것은 바로 겨울에 자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약 한 30여 년 전에요, 그때 뭐 선교 활동한답시고 중국을 자주 다녔는데, 그때 한 번은 중국 해룡장성 맨 북방 그 뭐라는 지역, 바로 그 러시아 아주 국경인데도, 러시아도 그냥 이 아래쪽 국경이 아니고요, 러시아 저 모스크바 가까운 그 국경 근처예요. 거기 가다 보니까 거기는 뭐 1년에 한 8개월 이상이 겨울인 것 같아요. 겨울에 그때 제가 갔을 때 3월 달인데도 3월 달에 영하 40도가 내려가더라고요. 그때 이제 목재 관계 때문에 제가 거기에 어떤 큰 목재창에 제가 가가지고 중견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목재에 대해, 그 지역에 나는 목재에 대해 가지고 좀 환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, 그분이 직경이 한 30cm 정도 되는 나무를 하나 가리키더라고요. 이 나무가 한국 같은 곳에서는 얼마 정도 자란 나무냐 하길래 제가 물었어요. 이 정도면 한 30년 정도 자란 굵기네요.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, 이 뭐 지역에서 300년 정도 자란 굵기가 직경 30cm밖에 안 된답니다.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, 워낙 추워가지고 겨울이 길어가지고 아주 참 성장 속도 늦지만은 이 지역에 자란 나무는 너무나 그 천천히 자랐기 때문에 재질이 단단해가지고 조각목이라든가 이런 아주 단단한 목재 재질로서는 최고의 그런 품질을 자랑한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. 나무들도 이 추운 겨울이 꼭 시련만 아니죠. 자기 자신을, 나무 자신을 더 단단하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우리 사람들도 어려운 일 만나면은 당할 그 당시에는 참 무지 힘들죠.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냐, 이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야고보서,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. 너희가 큰 어려움을 만나거든 크게 기뻐하라. 그 이유는 어려움 만나게 되면 너희가 결국 어려운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다. 인내를 배우게 되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.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너희가 부족하던 어떤 부분이 온전하게 구비될 것이다. 우리 인격적인 부분이 되겠죠. 평상시에 잘 나갈 때 깨닫지 못하던 것을 어떤 극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적에 인내하면서, 인내 속에서 뭔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는다,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구약 성경 욥기서죠. 욥기서 2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정말 우리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 아마 욥만큼 어려움을 시련 당한 분도 없을 거예요. 뭐 그 부분은 우리 글소인들 대부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근데 그 어려운 시련 중에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.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고 난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.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, 내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족하던 흙부스러기 같은 이 부족한 나의 인격이 정금처럼 불필요한 부분 다 떨어져 나오고 정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라는 이런 이제 고백을 했던 저 유명한 기록이 있습니다. 이런 면을 볼 때 우리 초목을, 나무들 보든지 우리 사람을 보든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꼭 마이너스만 아닌 것 같죠. 대나무들이 곱게 자라잖아요. 그런데 대나무가 만약에 마디가 없이 곱게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? 좀 자라다 그냥 제풀에 지쳐가다 꺾어지고 말 거예요. 그런데 대나무가 보면은 중간중간 마디가 있단 말이에요. 어떤 경우에 이 마디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시련의 상징 안에 있습니까? 그 마디가 있어가지고 대나무를, 이 곱게 자란 나무를 이제 튼튼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높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.
우리 사람들도 시련 없이 좀 자란 사람들은,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 세상은 언젠가는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되거든요. 시련 없이 오랫동안 살아간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크고 작은 시련 만나게 되면 그냥 거기서 좌절되고 마는 거예요. 저는 어떤 면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시대에 너무 살기 힘든다 그러잖아요. 근데 저는 문명 이전 시대의 삶을 좀 살아봤기 때문에 그 두 시대를 동시에 살아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시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시련이라든가 어려움을 겪을 경험이 적다 보니까 아직 별로 시련도 아닌데도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어떤 시인이 말씀하셨죠.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더냐. 참 너무나 참 가슴에 와닿는 참 시기죠. 이처럼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뭐 늘 평안하고 좋으면 뭐 항상 그렇다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어차피 완전히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.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 계십니까? 예, 그 어려움 무슨 생각에는 나에게 마이너스 같고 없었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이 나무의 재질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것도 이 겨울이고 우리 사람도 인격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온전히 우리를 구비시켜주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시련이라고 볼 때 우리에게 얼마간 닥치는 어려운 일들은 꼭 우리에게 마이너스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면에는 우리를 한층 더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가끔 밀어닥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.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적에 이것이 꼭 마이너스만은 아니다. 이것은 어떤 경우는 우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우리 인류 문명이 발전도 내용을 들여다보면요. 발전이 그냥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. 인류가 어떤 중대한 문제 부딪힐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난관을 해결할 것인가 연구하다 보니까 자꾸 문명과 기술이 발달되게 되는 거예요. 이처럼 우리 이 사람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더 나아지는 어떤 부분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. 혹시 잠깐 어려움에 좀 빠졌다 이렇게 생각드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건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러한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어려움을 한층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. 행복하신 오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